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 삼촌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촌이 자동차 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전화했어요. 아, 네, 일단 고객님, 삼촌께서 사고를 당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고객님. 네, 맞습니다. 일단, 네, 교통사고 처리 절차 부분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죠, 고객님? 네. 네, 그러면 저희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 조치는 일단, 그, 어, 조치는 일단 즉시 정차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 후에 사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네. 피해 차량이라도, 그러니까 고객님 삼촌께서 피해 차량이라도 일단 정차 후에 사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가 났을 때는. 네, 그리고 나서는 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부상을 당했나요? 삼촌께서 부상을 당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부상자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에 구급차로 후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고객님. 네. 사고가 나면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차량용 스프레이가 있으시다면은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서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사고 목격자는 있나요? 그 사고 나셨을 때? 어,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삼촌의 가족에게 그거 문제를 물어볼게요. 네, 일단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사고 목격자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험 처리를 하셨을 때 네,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고객님.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긴급 조치가 끝나면요, 네,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만약에 인명피해나 뭐 또 다른 심각한 피해가 있으실 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혹시 삼촌분께서 사고가 나시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나요? 네, 네,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일단 교통사고 얘기를 나왔으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네, 네, 첫 번째로는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을 가한 차가 항상 가해자 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원인 제공자나 주의 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법률 14,277호 제3조 2항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한 12대 네, 중과실 사고는요, 첫 번째로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너목 통갑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상식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등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항, 학교, 구내 도로 등 사유시설물은 교통법령에 의한 교통표시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 분류 방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달아 계속 추돌하는 경우와 맨 뒷차가 한 번에 추돌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앞차 운전자의 충격 횟수를 물어 최종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주 생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 발생하면 사고 처리는 현장에서 즉시 하시고 자동차 수리는 가능한 집 근처에서 하십시오. 일곱 번째,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칠 때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 처리로 대응하세요. 네, 여덟 번째로는 시내의 한적한 곳에서의 사고나 여성 운전자 사고 시에는 주변 상황이 안전한지 여부 판단 후 자동차에서 내리세요.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만 내려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운전자 면허증 직접 확인, 현장에서 보험 접수하도록 유도하십시오. 네, 일단 교통사고 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상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고객님. 네. 네. 그리고 일단 고객님께서 그 경찰서 그 피해자 삼촌분께서 그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를 하셨나요? 네. 네, 이게 혹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혹시 고객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때는 우리 삼촌이 그냥 보통 길에 보통 스피드나 이 길에 운전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 한 자동차도 너무 빠르게 우리 삼촌 자동차를 갑자기 맞았어요. 그래서 아, 그 정황상 그 끼어들기를 하셨나 보네요. 그 사고 내신 분이. 네, 네, 그러면은 뭐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요. 일단 그 사고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찰차 신고를 했으면은 경찰차가 사고 현장 경찰 출동 현증 검증 및 사고 원인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사고에 연루된 삼촌께서는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그 피해자시면은 그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을 하시고, 또 진술서와 피해물 견적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삼촌님께서는 그 사고 나셨을 때 차량이나 그 사고 현장 사진을 찍으셨나요? 네, 우리 삼촌 자동차에 대시보드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 블랙박스가 있었다는 거죠? 블랙박스 말고 그냥 대시보드 카메라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나 약간 자동차 안에 어떤 대화를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대시보드
캠은 약간 자동차 앞에 자동차 뒤에 어떤 상황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아, 네. 그것보다 또 혹시 사고가 난 후에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나요? 사고 난 후에도? 네, 아마 그런 영상, 뭐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지금 경찰서에 아직 있어가지고. 그러시면은 경찰서 방문을 하신다면은 경찰서 방문하셨을 때 그 진술서와 함께 그 피해물 견적서에 그 삼촌분께서 갖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그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하고 그 사고 후에 그 피해 차량의 사진 있죠? 그 가해 차량이랑 함께 그 사고 난 현장 사진이 있으시면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험 처리가 진행이 되실 수 있어요, 고객님. 네, 네, 그러고 나면은 경찰서에 갔으니까 그 면허증을 내실 거예요. 사건이 네, 종료하시는 동안 그 면허증을 그 삼촌님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네, 그리고 사고가 완료되고 하면은 그 면허증 반환이 되실 거예요. 그 삼촌분께.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귀가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그 가해자께서 사고 내신 분께서 자기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신다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갔을 때는 가고 또 그 사고 내신 분이 가해자라고 최종 판결이 되면은 사고 내신 분은 구속이 되고 또 법원 판결을 받게 돼서 그분은 벌금형이나 징역 그리고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뭐 보기 힘든 케이스라서 아마 그 보험 처리로, 사건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리고 이때 경찰서 부분까지 그 진술서하고 첨부 파일 다 내고 그 피해물 견적서까지 제출을 하고 귀가를 하셨다면요. 일단 저희 네, 보험회사와 처리 절차가 남았는데요. 네. 절차는 지금 사고 통보 고객님 어, 그, 친척이죠? 조카시죠? 고객님께서. 그 삼촌분은. 네, 지금 조카분께서 사고 통보를 했는데, 지금 관계인으로 해서 사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사고 접수를 하는 중인데요. 지금 필요 서류 확인 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서류는 일단 필요한 거는 안내 드릴게요, 고객님. 네, 네, 일단 기본 서류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그 사고 접수 시 피보험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피보험자인 그 삼촌분께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주셔서, 네, 저희 보험회사에다가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고객님. 네, 그리고 피보험자 신분증 앞면 사본, 그 통장 사본, 그 삼촌분 있죠? 그 네, 삼촌분의 신분증 앞면을 복사를 하셔서 저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 통장 있잖아요. 보험금 입금될 통장. 그 통장도 복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찰서 갔다 왔셨다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은 그 경찰서에서 받은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저희에게 전송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니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전송해 주세요. 네, 그 추가 서류는 뭐 보험금 청구서가 있고요. 이거는 가해자가 불명 사고인 경우. 그러니까 그 사고 내신 분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때 보험금 청구서를 내셔야 되고요. 또 위임장, 권한을 위임을 하는 경우 만약에 그 조카분인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위임장을 저희에게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이거는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가입 사실증명원을 네,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사고 접수고인데, 저희가 이게 사고 접수까지 됐으면요, 저희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 담당자를 지정을 할 겁니다. 저희 그 보상 처리 담당자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진행 과정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고객님, 네. 보상 청구 누르시고, 자동차 보험, 누르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처리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그 자동차 사고 처리 현황에서 저희 보상 처리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네네. 네, 그다음에 사고 조사를 하고요. 네, 뭐 사고 조사는 현장 그 증거 사진과 또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 또 목격자는 없다고 했죠. 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그 삼촌분하고 그 사고 내신 분, 그 두 분을, 조사를 할 거예요. 사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해 조사를 할 건데요. 지금, 뭐, 삼촌분이 병원에 있다고 하셨죠, 고객님? 네. 혹시 삼촌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금? 병원에서 뭐 방문을 해보셨나요? 병원을? 지금 괜찮습니다. 네. 우리 삼촌 지금 괜찮습니다. 아, 그냥, 괜찮으세요?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피해 조사는 그 병원 있죠? 병원 입원이랑 그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 치료하면서. 그때 뭐 원무과 가시면은 그 병원에 대한 목록,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뭐를 진료받았는지, 뭐 그런 부분, 어떤 약을 투여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보험사에서 피해조사에서 다룰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혹시 정비 공장에 보냈나요? 사고 난 자동차는? 네. 그러면은 그 정비 공장에서도 견적을 뽑아줄 거예요. 피해 견적을. 그럼 피해 견적이랑 병원 원무과에서 그 병원 진료 목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병원 약이랑. 네. 네, 그 서류들을 저희 보험사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험금 결정 및 지급을 해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저희가 그러면 삼촌분께서 병원 치료비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 네. 치료비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 수리비, 자동차 파손된 정비한 수리비 있죠? 그 네. 수리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삼촌분이 그 사고 내신 분이랑 합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합의를 하면은 그 합의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총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또 기타 부분 모두 포함해서 저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겁니다, 고객님. 네. 네, 네, 일단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그 사고 난 자동차. 네. 자동차는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뭐 자력 이동으로 했나요? 견인으로 했나요? 그 차는? 결혼이라고 했어요. 아, 견인을 가셨죠? 그러면 지금 정비 네. 공장에 입고가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비 공장에서, 그 견적서를 제출을 할 거예요. 견적서를 하시면은, 네, 승인 후 수리 요청을 하실 거고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저희 회사가 정비 공장에게 승인 후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수리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자동차 수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수리가 끝나면은 고객님 그 삼촌분에게 자동차가 수리가 완료된 후에 출고가 되십니다, 고객님. 네. 혹시 병원은 어떻게 가셨어요? 그 삼촌님께서? 뭐, 다른 사람 교통사고를 보면 바로, 119 부르고, 그래서, 네. 네네. 그러면 병원으로 일단 입원을 지금 입원 병원에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회사 또는 그 사고 내신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병원 고객님 삼촌분이 입원하신 병원에게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찰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할 건데 그 통원 치료도 있고 입원 치료도 있고 치료 후에 귀가도 있고 한데 지금 삼촌분은 입원 치료를 하신 걸로 전화상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보험 직원을 지정해 준다고 했죠, 고객님? 네. 네, 그러면은 그 보상 직원과 그 면담을 할 거예요. 그 보험비에 대해서 뭐 면담을 하고 그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은 합의를 진행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세요,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그 뭐 사고 차량이랑 고객님 그 사고 나서 병원비에 대한 부분의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고객님께서, 네. 일단 그 보험비는 대략 한 80% 정도 나오거든요, 고객님. 최대 80% 보험이 됩니다, 고객님. 네. 네, 일단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서류들, 그 보험 진행하는데 필요하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뭐 더 필요한 거나 뭐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고객님, 삼촌분께서 뭐 안 좋은 일 당해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고객님. 빨리 쾌차셔서 정상 생활에 복구하시고,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